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교재 14쪽 불상 3존 계금 복장 중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성자는요, 스님이십니다. 응천 삼교스님. 작성 시기는 1714년 숙종 40년입니다. 현재 요 문서의 형태는 한지의 묵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직지성보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양이 제법 되기 때문에 좀 군더더기 말씀은 싹 빼고 바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도 시간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경상도 김상군지 서안 황악산 직지사 불상 3존 계금 복장 중수기. 경상도 김상군 땅 서쪽에 있는 황악산, 요 큰 산악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요걸 황학, 요 날아다니는 학 있죠. 황학산으로 표기한 게 조선 후기 때 그렇게 표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래로 이 지명을 큰 산악자 써가지고 황악산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직지사 불상 3존, 대웅전에 모셔진 3존을 가리킵니다. 대웅전 새 부처님을 계금하고 금을 채로 올리는 걸 계금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계금하면서 그 조성하거나 중수할 경우에 그 내력을 기록한 문서를 부처님 이걸 복장이라 그럽니다. 불상 내부에다가 모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록과 함께 복장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뭐 경전을 넣기도 하고 또 향랑을 넣기도 하고 금, 은, 보석 같은 거를 함께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복장이라 그럽니다. 그 복장물을 불상 계금하면서 다시 개비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복장 중수 기 요거를 기록한 글. 관부 살펴보자면 황악산은 조골륜내 태백지 여맹야라. 조골륜, 요 풍수하시는 분들은 요 용어 쓰시던데요. 조산, 종산, 안산 뭐 이렇게 곳 명칭이 있더라고요. 조산은 시조, 비조가 되는 산, 산맥에 있어가지고 비조가 되는 산을 조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중국에 있는 곤륜산에서 뻗어나온 맥이 이어져서 황악산이 되었다는 걸 요래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태백산이 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쑥 올라온 산이 아니고 중국 곤륜산에서 그 맥이 시원이 된다는 거죠. 그 태백산의 여맥이다. 그 태백산 맥이 백두대간으로 이어져서 곤륜산에서 쭉 내려오는데요. 그 곤륜산의 맥을 이어받은 태백산맥의 여맥,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다시 갈라져 나온, 소백산맥은 태백산맥에서 다시 갈라져 나온 산맥이죠. 네. 직지사는 어떤 절인가? 천일국 명팔표지 고선종 대가람야라. 일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이름을 떨치고 팔표는 팔방과 같은 의미입니다. 팔방에 유명한 이름이 난 고선종 대가람자라. 고는 오래된, 이거는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전해지는 선종. 우리나라 불교 종파가 고려 때만 해도 많았습니다. 무지 종파가 많았는데요. 조선이 건국하고 태종 때 와서 그 숭유 억불 정책이 국가 시책으로 하나하나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파들을 확 축소시킵니다. 정리 작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사찰 이외에는 사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찰들 가운데서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사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가재산으로 귀속됐습니다. 예, 국가재산으로 귀속됐습니다. 그래, 또 이거 태종 때 이제 종파를 몇 종류더라? 16종인가? 정리했다가 또 세종 때 오게 되면 이걸 더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선교 양종으로 확 축소시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직지사는 옛날부터 이제 선종 지정 사찰이었다는 걸 요래 표현했습니다. 고 선종,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선종의 대가람. 가람은 사찰을 가람그랍니다. 요거 인도말의 음력입니다. 갈라마. 절이란 뜻입니다. 큰 절이다. 이건 아득하다는 뜻입니다. 정남 전사하고 아득히 예전 기록들을, 예전 사적들을 살펴보고 상고 역기하니 역대의 기록들을 상세히 살펴보니 즉 사찰지설은 이 사찰이 시설된 것, 만들어진 것은 신라 고려 지간에 신라와 고려 사이에 개벽 병립지 일승지하라. 개벽, 이건 처음 만들어지고 터가 열리고 병립, 아울러 설립된 일승지하라. 요 일 앞에는 하나의 승지이다. 하나의 빼어난 지역이다. 뭐 이래 해도 되지만 의미상 앞에다가 제자를 집어넣는 게 안 낫겠나. 우리나라에서 요 앞에 보면은 명, 발표 뭐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예, 이런 표현으로 봐서 앞에다가 일자 앞에 제자를 집어넣어서 제1승지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사찰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원 인거하고 세상이 멀어지고 세월이 오래 멀어지고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인거 또 앞전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천유여제에 창설되고 나서 천년 남짓한 세월에 다력 병선하여 여력자는요 책력력자를 썼는데 지낼 역자의 오자입니다. 예. 다력 많이도 겪다 보니 이렇게 해야지 문맥이 통하지요. 뭘 많이 겪었는가? 병선, 전란의 불길, 병화. 병화를 많이 겪다 보니 우리나라가 전쟁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침공당하고 몽골 침공, 또 임진왜란 때 일본 침공, 또 청나라 때 또 중국에서 침공, 많은 병난들을 겪다 보니 혹패하니 그래 겪으면서 혹은 흥성하기도 하고 혹은 피폐해지기도 하였으니 단유 신성 운석지 창건이 불연기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란을 많이 겪으면서 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다 보니 무엇만 남아있는가? 단유, 다만 무엇만 있다. 신승과 운석이, 신승은 신통력을 갖춘 승려, 신비한 승려, 또 운석은요, 글 잘하고 시 잘 짓는, 이건 학식이 있는 스님, 이런 뜻입니다. 학식이 뛰어난 스님이 창건했다는 말만 있고, 이 불연기명하고, 창건했다는 얘기만 있고, 이 불현기명, 그 이름은 불현, 드러나지 않으며, 그 고려 말 신라 초에 만들어지고 또 뛰어난 학덕을 갖춘 스님들이 이 절을 지었다는데, 이런 이야기만 전할 뿐,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이름은 불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죠. 또 남상 지적에, 남상은 시초를 남상, 요 앞에서도 표현 나왔었죠. 처음은 작게 시작하잖아요. 이 큰 강물이 처음 시작할 때는 겨우
술잔 하나 넘칠 만큼 물에서 시작된다 해서 남상 그럽니다. 남상 지적의 그 시초의 자치에 망기명하여 그 이름을 잊어버려서 유실하여 미지 모르겠다. 예. 뭘 모르는가? 하의인 어떤 사람이 하의인지 범전 듣기하라. 저울 때를 띄어서 이 터를 얻었는지 미지 모르겠다. 예. 그러면 이 지금 삼존 계금 복장 중수기를 작성한 시기가 숙종 40년이잖아요. 이때도 직지사의 사적에 대해서 이분이 잘 모르겠다라고 기술한 걸로 봐서 지금만 직지사 사적이 사적으로 삼을 만한 자료가 좀 미비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미 별로 없었던 겁니다. 별로 없었던 겁니다. 후인지 상전활, 그래서 뒷사람들이 서로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떻게 말하는가? 혹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거로 삼을 만한 문헌들이 불충분하니까 사람들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전해지는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각기 서로 또 다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요래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의 줄임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신라의 도승이라 하고 신라 시대 때 도를 가진 스님이 이 절을 창건했다. 요거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들 말하고 또 혹자는 또 어떤 사람은 고려의 신비한 승려, 신통력을 갖춘 스님, 고려시대 때 신통력을 갖춘 스님이 이 절을 창건했다라고 하며 또 혹자는 능려조사지 조창이라 하고 능려조사께서 처음 창건했다라고 하고 또 혹자는 학조 화상지 중창 운운하니라. 조선시대 때 학조 스님께서 중창하였다라고들 한다. 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라는 걸 운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이나 이제 요 다음부터는 요 기문을 지은 응천 삼교 스님이 자신의 평입니다. 예. 전해지는 말들에 대한 또 사찰의 기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뒤에다 첨부해 놨습니다. 연이나 능료조사와 학조화상 상계 운망이 능려조사와 학조대사께서 서로 계승하다가 운망 돌아가신 것이 불과 위 200여 년여라. 200여 년이 넘지 않는다. 차이 또한 이전 복장기 중에 또 이전 지금 이 복장기를 중수했다고 했죠. 복장을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중수하기 전에 그 부처님 그 불상 안에 있던 뭐 복장물도 있고 복장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 복장기라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이전 복장기 중에 성종조의 원당지설은 성종시대 때 원당이 있었다 또는 원당을 세웠다라고 하는 설명은 여기에 대한 이제 자신의 의견입니다. 비하라, 잘못됐다. 응천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전에 전해지는 말들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응천삼 교수님의 의견이죠. 그러면 응천삼 교수님의 의견이 이전 복장기에 보니까 성종시대 때 여기에 원당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복장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전 복장기에는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죠? 없습니다. 예,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응천삼 교수님이 성종시대 때 이 직지사에 원당이 있었다라는 그 이전 복장기에 대해서 이 기록은 잘못됐다라고 자기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천삼 교수님이 성종시대 때 이 직지사에 원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응천삼 교수님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응천삼 교수님이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종시대 때 여기 원당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주장에 대해서 나름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야오, 차사 창립지 후에, 이 절이 창립된 후에 공정대왕, 공정대왕은 요 정자는 요 오류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그 고쳐놨습니다. 예. 발을 정자로 고쳐야 됩니다. 상스러울 정자가 아니고요. 발을 정자로 고쳐야 됩니다. 공정대왕은 조선 제2대왕 정종의 시호죠. 예. 공정대왕 태실 봉안하니, 공정대왕의 태실을 봉안하였으니, 공정, 요 정자도 마찬가지로 오자입니다. 공정은 개아조 제2주야요. 성종은 제5주야라. 공정대왕은 우리 조선의 두 번째 군주이시고 성종대왕은 다섯 번째 군주이시다. 2차 관직한데 이로써 관찰해 보건대 살펴보건대 신성지 초창 학조지 중창을 단 가지이라. 신비한 스님께서 처음 초창건하시고 학조 스님께서 중창하셨다는 것을 단정코 가지 알 수 있으리라. 응천삼 교수님은요, 그래 지금 직지사에 지금도 공정대왕 태실의 그저 흔적이 남아 있죠. 대웅전 뒤쪽에요. 응천삼 교수님은 그런 걸 확인하고 저 태실을 갖다가 이 복장기, 이전 복장기에 들어있는 원당을, 성종의 원당을 성종의 원당이 있었다. 이거를 저 공정대왕 태실 있는 거하고 위배되니까 잘못된 기록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공정대왕 태실도 있고 성종의 원당이라고 했는데 성종 본인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성종시대 때 왕실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 가운데 뭐 왕비나 누구 가운데 한 분의 위패를 모시는 당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응천삼 교수님의 주장을 100%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금 또 이제 이 응천삼 교수님이 직지사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는 분 아닐 걸로 짐작이 되는 까닭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능려 스님과 학조 스님이 서로 이어가면서 서로 이어가다가 이어서 돌아가신 지가 200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응천삼 교수님은 능려대사를 신라말 고려초의 스님으로 본 게 아니고 학조 스님 그 윗대의 가까운 시대의 스님으로 본 겁니다. 예. 그리고 요 보면은 2차 관직헌데 신성지 초창하고 신비한 능력을 갖춘 신통력을 갖춘 스님이 처음 창건하시고 요 신성이라고 표현한 거는 아마 이제 직지사에 전래되는 이야기 중에 그 고려 태조를 도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집신을 2,000컬레나 만들고 또 그 언제 이길지 그 전세가 뒤집힐지 예언도 하고 한 스님을 신성이라고 표현한 걸로 보이는데 그 우리가 대장당규에서도 확인하고 사적규에서도 확인되지만 그분이 바로 능려대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진술하고 있는 바로 봐서는 응천삼 교수님은 능려대사하고 자기가 신성이라고 표현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으로 파악하고 글을 쓴 걸로 짐작이 됩니다. 예. 오호라 감탄사입니다. 서길 황금지 보방이 옛날에 황금, 여기서 황금은 이걸 포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황금을 깔았던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찰이 처음 건립될 때요, 사찰의 유래가 어디서 시작되나 하면 물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인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마가다국으로 왔을 때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가 숲을 보시하지요. 그게 중림입니다. 예. 벨루바나 중림을 왕이 보시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숲이지 사실 정사는 아니거든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있는 사찰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초기에
건물 안에서 안 주무셨습니다. 그냥 숲에서 노숙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중림에도 나중에 정사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의 일이지 처음부터 정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숲을 보셨습니다. 그럼 불교사에서 보면 최초의 제대로 된 절이라고 할 만한 것은 꼬살라국의 그 아주 거상입니다. 큰 상인인 수다따, 수다따 장자가 자기 거의 재산의 반 이상을 내놓아가지고 그 왕자로 제따태자로부터 숲을 사가지고 꼬살라국의 왕자인 제따태자한테 제따태자가 소유했던 숲이라고 해서 이거를 기타림 그럽니다. 제따를 음력하면 기타 이래 번역하거든요. 제따태자의 숲을 자기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훌륭한 건물을 짓습니다. 이게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은 제따태자의 숲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수다따 장자가 지은 정사해서 기원정사 그럽니다. 그리고 이 수다따 장자가 그 꼬살라국의 왕자한테 숲을 살 때요. 그 숲을 팔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다따 장자의 재력이 그 불전의 기록에 나옵니다. 당시 꼬살라국의 왕보다도 재산이 더 많았답니다. 물론 이제 그 정치적인 권력은 낮지만 상인이니까요. 바이샤니까. 하지만 재산은 왕보다도 더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사를 지으려고 그 부처님이 이 수다따가 부처님을 어디서 만났나 하면은 이 마가다국에서 만나거든요. 왕사성 라자가에서 만납니다. 왕사성에서 만나가지고 귀의를 하고 제가 부처님을 위해서 저희 나라에 정사를 짓고 싶습니다. 절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좋아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모르니까 부처님, 당신이 제일 신임하는 제자를 저와 같이 보내주신다면 부처님이 좋아할 만한 곳에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절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사리불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그 꼬살라국의 사위성, 사와띠에 가가지고 쭉 둘러봤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을 탁 집었는데요. 그 나라에서 옛날에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는 누가 차지했겠습니까? 다 왕족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딱 찍었는데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했는데 거기가 그 나라 태자, 꼬살라국의 왕의 첫째 아들 그 소유 동산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 수다따가 찾아가가지고, 태자님, 이 숲을 저한테 이거 기록이 나옵니다. 저한테 파십시오. 그러니까, 안 팝니다. 내가 뭘 아쉬워서 팝니까? 그러니까, 또 파십시오. 돈은 달라는 대로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꾸 하니까 이제 속으로 불쾌한 겁니다. 지까짓게 돈이 많으면 도대체 얼마나 많다고 나한테 막 강요하듯이 이거를 자꾸 팔라고 그러는가. 내가 뭘 아쉬운 사람이라고 지까짓게 나한테 이런 걸 팔라고 그러는 속으로 이제 그런 심정이었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요. 돈이 많으신가 보죠. 그러면 그 땅에다가 금을 한번 깔아 보십시오. 금을 깐 만큼 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금입니다. 그래서 그 말 딱 떨어지자마자요. 농담 삼아 한 겁니다. 이 수다따 장자가요.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왕자님.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하고는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 창고에 있는 그 옛날에는 화폐가 다 금이었답니다. 그 금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 태자 숲에다가 막 깔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갖고 막 깔고 있는데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자가 놀래가지고 가봤답니다. 가보니까 막 깔고 있는데요. 깔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 수다따 장자가 땅에다가 뭘 걸쳐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기타 태자가 가가지고요. 그랬답니다. 왜요? 막상 그 귀한 재산을 다 내놓아서 땅 한 평 살려 그러니까 뭐 고민이 되십니까? 이래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수다따 장자가요. 그게 아니라 어느 창고에 있는 돈을 먼저 꺼내올까 그거 고민했습니다. 그게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기타 태자가요. 처음에는 좀 우습게 봤는데
자기가 생각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도대체 왜 이게 막대한 재산 아닙니까? 이 막대한 재산이라면은 이런 숲 10개, 20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돈인데 왜 당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했더니 그때 수다타 장자가 이 기타 태자한테 부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장사꾼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거래를 해본 사람입니다. 내가 여지껏 만난 사람 중에 부처님만큼 훌륭한 사람을 나는 여지껏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 제가 부처님을 위해서 이 정도 돈을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난 장사꾼입니다. 내가 그냥 바보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이 기타 태자가 감복해가지고요. 예, 더 이상 안 깔아도 됩니다. 돈 그만 깔아도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이 숲을 당신에게 양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값으로 지불한 이 금으로 이 동산 입구에다가 큰 문을 하나 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이제 건축에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이렇게 건물 있지 않습니까? 뭐 개선 문맹크로요. 그게 인도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양식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건축물을 세우고 그 기타 태자가 보시한 숲에다가 수다타 장자가 돈을 추가로 내서 그 정사를 지은 게 그게 기원정사입니다. 절의 시초입니다, 이게. 그래서 절을 갖다가 흔히 포금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황금을 깐 땅 또는 황금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황금지 보방이 황금을 깔았던 보배스러운 땅이 중모로 등나지가나야 그 도중에 어디에 묻혀버렸는가 등나무, 칡나무 사이에 묻혀버려서 실이 구허하고 폐허의 언덕이 모조리 되어버리고 정초가 황무하며 뜰에는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게 우거지며 대목이 참천하니 큰 나무들이 절마당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요. 막 불쑥불쑥 또 쏟아갖고 하늘을 찔렀다는 겁니다. 예. 우리 직지사도 그랬죠. 선생님들 어린 시절에 이 직지사 와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직지사 도량이 이만큼 컸습니까? 다 숲이고 여는요 다 논이었습니다. 예, 그 천불전 앞에도 막 나무들이 삐쭉삐쭉하고 그랬습니다. 그거 다 베내가지고 이렇게 깔끔해진 겁니다. 예, 대목이 참천이라 큰 나무가 하늘에 막 불쑥불쑥 솟아가지고 하늘을 뒤덮었다는 겁니다. 즉 비단 그래서 뭐뭐일 뿐만 아니라 비단 위, 주, 선, 과객지, 소참이요 뭐뭐일 뿐만 아니라 위, 뭐뭐가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될 뿐만 아닌가 주, 선, 주인인 선승들과 과객,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소참 부끄러워하는 바가 위 될 뿐만 아니라 역차위 조수 참담하고 또한 위 무엇이 되었다. 저 날아가는 새들, 여 산에 깃들어 사는 짐승들까지 참담하게 여기는 바, 여기도 소가 의미상 빠져 있죠. 조수지 소 참담 하면 이제 문장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 쓴 겁니다. 예. 저 날아다니는 새들과 길짐승들이 참담하게 여기는 바가 되었으니, 그래 이런 유적물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다음에는 새들도 짐승들 유적물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무적물들까지도 슬프게 여겼다는 걸 뒤에다가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봉만 실색하고 저 봉우리 산줄기 봉우리들도 실세 낯빛을 잃어버리고 표정이 굳어버리고 벽계는 이 목매일 연자입니까 인자입니까? 국장님 인자입니까 연자입니까? 연이든 인이든 저 푸른 개우는 목이 메어서 하창하고 슬퍼하면서 내려가고 백운 흰 구름은 결이 공비하니라.
흰 구름도 결 뭉쳤다가 이 근방에서 뭉쳤다가 공비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네. 그럼 이게 이제 사람 여기 머무는 사람도 지나가는 나그네도 슬퍼하고 또 새들도 슬퍼하고 짐승들도 슬퍼하고 심지어는 저 산마루도 슬퍼하고 흐르는 냇물도 슬퍼하고 구름도 머물렀다가 에이 뭐 있을 만한데 못 되겠네 하고 공비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는 요 벽계와 백우는 요 앞쪽에 보면은 주선 과객이란 표현 나오죠. 예. 흔히 선비들은 그 천금그랍니다. 요 유생들 천금이라 그러죠. 진권희 선생님. 예. 그러니까 요 벽계가 이제 풀을 벽자 아닙니까? 예, 은유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 절에 다녀가는 그 유생들 천금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유생들도 직지사에 왔다가는 에휴 아연실색해가지고 막 참담한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이 산을 내려가고 배구는 주선 여기 옛날부터 선종 사찰이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 선종 스님들을 흔히 운수납자라고 합니다. 백운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흰 구름에다가 비유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 흰 구름처럼 이 산에 찾아왔던 선승들도 공비 여기에 머물지를 못하고 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건 중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숭정 4년 신미춘이라. 근데 이게 연도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숭정 4년 신미년이면 인조 9년이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얘기는 학조 스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학조 스님은 생물연대가 요 번역본 보겠습니다. 번역본 15페이지에 보면은요. 각주 38번에 보면은 학조화상은 143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5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하고 숭정 4년 신미년은 1631년입니다. 연대가 맞지 않죠? 예, 이게 오류로 판단됩니다. 영산현도 이 각주 달아놨습니다. 42번, 각주 42번입니다. 영산현, 요건 아무래도요, 영가현의 오기로 의심된다. 영가는 안동의 옛 이름이다. 영산현은 충청북도 영동군 일원의 옛 지명이다. 예. 학조 스님은 안동 사람이죠? 예, 안동분입니다. 영산현 학조 화상하시니 여기에도 앞에요. 유영산현 학조 화상하시니 하면 문장이 훨씬 부드러운데요. 유자가 빠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영산현 출신 학조 화상이 계셨으니 속성은 김씨요 잠영 종려라. 잠영은 비녀 찌르고 갓 쓰고 이건 선비 집안이죠. 양반 출신이라는 겁니다. 양반 종족이시다. 제덕이 실 불개요 용라하고 제주와 덕망이 진실로 불개요 부끄럽지 않았다. 누구에게? 용라. 요거는 저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름에서요 하나씩 뽑아 쓴 겁니다. 그래 글 읽다 보면은요 이런 게 제일 어렵습니다. 쓴 사람은 알고 쓰는데요. 후대 사람들은 이거 찾아내려고 그러면 온갖 거 다 뒤져야 됩니다. 여기서 용은 용수보살을 뜻하고요. 라는 구마라집을 뜻합니다. 불교 집안 학자 가운데에 뛰어난 대표적인 학승으로 꼽는 분이 용수보살과 중국에서는 구마라집 법사입니다. 그 제주와 덕망이 용수보살과 구마라집 법사에게 불게 부끄럽지 않았고 공명을 독천하여 바러 안원하니 그 또한 그래가지고 제주만 뛰어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업적을 이룬 겁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그 이름을 사방에 떨친 것 이걸 공명 그럽니다. 그 공명을 홀로 떨쳐서 바러 안원하니 안원도 용라와 마찬가지로 이름에서 한자씩 뽑아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아는 누구인가? 도안법사입니다. 원은 혜원 스님이십니다. 이 두 분 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크게 활약했던 스님입니다. 도안법사의 제자가 해안 스님이십니다. 사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을 많이 떨친 게요. 도안 스님이나 해안 스님보다도 더 우쩍 드러나게 공명을 떨쳤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비유의 대상으로 용수보살, 구마라지법사, 그리고 도안스님, 해안법사를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죠. 요 학조스님을요. 요것도 까닭이 있습니다. 학조스님이 학덕이 뛰어났잖아요. 교학에 굉장히 밝은 분이었습니다. 그 신미대사 제자잖아요. 그래, 원래 선승이지만 복천사가 옛날부터 그 선종 사찰입니다. 근래까지도 그렇죠? 복천사가 그랬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선종 사찰입니다. 원래 선종 스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덕이 굉장히 뛰어나셨다고요. 그래서 용수보살과 구마라지 법사한테 비유를 했고요. 또 왜 구마라지 법사한테 비유를 했는가? 세조 때 신미대사, 세조가 강경도감을 세우잖아요. 해서 강경도감을 세워가지고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도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맡겼는가? 신미대사와 신미대사의 제자들한테 맡겼습니다. 그 신미대사 제자들 가운데 물론 여러분 계셨겠지만 제일 특출한 두 제자가 학열스님하고 학초스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경가죠. 경전을 번역하는 사람을 역경가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인도말을 중국어로 번역하는데 크게 기여한 역경가가 누구인가? 구마라지 법사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 대상으로 넘깁니다. 또 왜 뒤에다가 도안법사하고 해안 스님을 넣었는가? 이 도안 스님은 원래 남조 스님입니다. 양자강 부근에 거주하던 스님인데 이 구마라지 법사가 명성을 듣고는요, 자기 그때 전진의 왕 부견입니다. 부견한테 구마라지 법사가 중국에 오고 난 뒤입니다. 저 남쪽 땅에 도안법사라고 아주 경전에 해박한 스님이 계신다는데 그분이 계신다면 제 역경 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지만 그 빌미로 해가지고 이 전진왕 부견이 남조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당시에 그 수도가 무슨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 수도를 함락해가지고요, 도안법사를 데리고 갑니다. 도안법사하고 또 누굴 데려갔는가? 습착지죠? 도안법사하고 습착지를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황궁으로 돌아가고 나서 자기 신하들한테 축하연하면서 이번 전쟁에서 성과라고는 일개 반개를 얻었다 그랬답니다. 온전한 사람 하나하고 반쪽짜리 사람 하나를 얻었다 그랬답니다. 그 온전한 사람 하나가 도안법사, 반쪽짜리가 습착지 그렇습니다. 습착지는 대단한 당시 남주의 문인이었습니다. 그래, 이 도안법사가 구마라지 법사를 도와가지고 역경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도안법사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해안스님입니다. 이 해안스님은 도안스님과 같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남쪽으로 피신합니다. 그래, 피신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도안법사한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넘어온 스님들 모셔가지고 남조에서 역장을 차립니다. 경전을 번역하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남조에서 경전들이 해안 스님 주도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비교 대상으로 넣은 겁니다. 그냥 막 넣은 게 아닙니다. 진가위 진실로 머무라고 할 만하다. 뭐라고 할 만한가? 오 동방 초계지 명연 석장야라. 우리 동방에서, 이거 우리 조선이죠. 우리 조선에서 초계 첫 번째로 걸만한, 첫 번째로 내세울 만한 명현, 이름난 현자요, 석장야라, 대학자이시다.
조남석부가며 대개 법장이라가 아침에는 이 남쪽 땅에 또 저녁 무렵에는 저 북쪽 땅에서 크게 법의 도량을, 법의 자리를 여시다가 크게 교화를 펼치시다가 바삐 움직였다는 것을 조남석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제 36호에 나이 35세 시 개석어 금능 황학산 한대 처음으로 비로소 석은 스님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걸 석장이라 그럽니다. 스님들이 짚는 거를 석장 그럽니다. 지팡이라는 게 원래 노인만 짚는 거죠. 그쵸? 근데 절집에서는요, 노인만 짚는 게 아닙니다. 석장이. 그걸 이제 왜 육한장 안 그럽니까? 그게 다리 힘이 떨어지고 허리 힘이 떨어져서 짚는 의미로만 절집에서는 지팡이를 짚지 않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종교적인 도구입니다. 예. 이게 스님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시작한 이 풍습은 우리 동양에서 생긴 게 아니고요. 인도 땅에서 생긴 풍습입니다. 예. 왜냐하면 스님들이 유행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이걸 유행이라 그럽니다. 비 오는 장마철에만 한 곳에 머물고 나머지 시기는 계속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그럼 떠돌아다니는 때에 이렇게 좋은 길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외진 길도 가야 되고 산길도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짐승들에게 공격당할 위협도 있고 뱀 같은 거요. 뱀이 진동에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뱀이 진동에 민감해서요. 쿵쿵 울려주면은 뱀이 다 피한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걸 짚고 다니는 거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의미 아닙니다. 나이 35세 지팡이를 세우고 쉬고 이래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 비로소 석장을 쉬면서 금능 황학산에서 석장을 쉬었는데, 예, 이 황학산으로 35살 직지사에 오신 겁니다. 개겸, 탄식했다는 겁니다. 개탁했다는 겁니다. 뭘 보고? 견차사지 황폐 무안하고, 이 직지사가 황폐하여 온전한 구석이 없는 것을 보고는 대발서원하시니라. 크게 서원을 세우셨다. 이걸로 봐서는 직지사가 전해져 오는 말로는 아도화상께서, 이건 사적비에 나왔던 내용이죠. 아도화상께서 처음 도리사와 함께 이곳에 터를 여셨다. 또 그리고 확인되는 바에서 가장 그 뒤에도 스님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확인될 수 없고 전하는 말에 의하면 확인되러 오는 바로는 신라말 고려초에 능려대사께서 고려 왕건을 도운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크게 사찰을 세우셨다. 이거 확인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려 이후에 고려 중후기에 그 고려 대장경을 모시면서 사찰이 크게 흥성하였다. 이거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초기에 정종대왕의 어태를 모셨다. 이것도 확인되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세조까지 오기 전에 크게 황폐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학조대사가 와가지고 황폐한 것을 새로 확 키웠다는 겁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한 거죠. 그래서 이 학조대사가 크게 서원을 세우셨다. 인기구기에 그 옛터를 바탕으로 삼아서 선건법당하고 먼저 법당부터 세우고, 그러면 학조대사께서 직지사 오셨을 때는 대웅전도 온전치 않았던 겁니다. 예. 이걸로 미루어 봐서는요, 우리 그 대장당기비 받지 않습니까? 고려 명종 때, 그 국가 사업으로 조성한 대장경이면은 이거
조선조에 그 필사한 조선조에도 그 금자 대장경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 좋은 보물들은 다 일본에 가 있죠. 일본에 가 있는 고려 불화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선시대 때 그려진 불화하고는 이게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다르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고려시대 때 불화는요, 왕실 거의 대부분이 왕실 후원 사업으로 조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 솜씨 가진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요. 불화와 마찬가지로 그 금자 대장경도 조선시대에 그 작성된 그런 금자 대장경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했을 텐데 이게 언제 유실되었는가 물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도 표현에서도 보면은 학조대사가 여기 오셨을 때에 거의 황폐해가지고 온전한 구석이 없어가지고 대웅전부터 지었다 이래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그 해장당 금자 대장경을 모셨던 곳도 아마 황폐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자 대장경이 유실된 게 물론 임진왜란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그 이전에 유실됐을 가능성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대웅전이 온전치 못하는데 뭐 다른 거야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인기 구기에 선건 법당하고 먼저 법당부터 세우고 봉안 삼존 불상하시니 세 분의 부처님을 봉한 받들어 모셨으니 그 세 분의 부처님이 누구인가?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애 등 부처님이다. 그리고 대웅전하고 세 분의 삼존불도 학조대사께서 조성하셨다는 거죠. 학조대사께서 새로 조성하셨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범종각, 만세루, 천왕문, 명부전, 영산전, 비로전, 백화당, 영진은 진영각입니다. 영진, 진영이란 뜻입니다. 진영 등을 뒤에 각자가 생략됐다고 봐야 되겠죠. 진영을 모신 정각 등 300역한이요. 그 건물이 300역한이고 이건 전각의 수가 300역한이요. 승요각 뒤에는 이제 요사입니다. 전각과 요사는 구별해서 쓰지요. 성인들을 모신 건물을 큰 건물에는 주로 전자를 붙이고 성현들을 모신 작은 건물을 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들이 사는 집에서도 큰 방사를 갖다가 큰 방사를 요옥을 합니다. 또 이제 작은 방사를 방이나 사 요렇게 또는 당 요렇게 붙이죠. 승요가 스님들이 거주하는 요사가 여기서는 대중처소입니다. 승자가 개인 스님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쌍가, 대중을 뜻합니다. 대중들이 머무는 집이 10여 채요. 방수는 100칸 하니 그 방의 숫자는 100칸이었으니 계몽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인가? 학조지 지위 학조대사께서 지위를 몽 입어서 완연 성립이라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만들어졌다. 확조화상의 중건 차사지공은 확조대사께서 이 절을 중건하신 공로는 실불화어 백장대사 건총림 입규승이니 저 중국 땅에 선종이 달마대사로부터 중국 선종은 달마대사로부터 유래되지요. 근데 달마대사로부터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으로 이어집니다. 6조 해능으로부터 남종, 북종으로 이제 관리적이 되는데요. 6조 해능 스님을 중조로 삼는 남종 선종이 크게 흥성합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남종 해능의 후예 중에서도 마조 도일대사 때 와가지고 또 엄청나게 흥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선종이라고 하지만 특별하게 자기들끼리 종파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자 상승 관계로 비밀리에
수행법과 가르침들이 전래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선종이라고 이름을 딱 내세우고 자기들만의 달마대사를 중국 초조로 삼고 육조 해능대사를 중조로 삼는 종파로서의 중국에서 선종이 시작된 것은 백장회의 선사가 총림을 만들면서부터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선종사찰, 이거를 선종사찰이 따로 성립된 게 이 백장스님입니다. 이 백장스님이 그 이전의 스님들은요, 그냥 기존 절에 같이 산 겁니다. 어느 절에 같이, 이제 어떤 기존 절들이 있죠. 그런 절들에 유식종파 절에서도 살고, 또 주로 어느 종파 절에 많이 살았나 하면 율종사찰에 많이 살았습니다. 이 선종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율을 청정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종사찰에 많이 살았는데요. 그리고 그 삶은 다 그냥 율종 스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선종입니다라고 부르짖게 된 거는 자기들만의 사찰을 만들면서부터입니다. 그게 바로 백장회의선사입니다. 그래 백장회의선사가 처음 이제 선종사찰을 만들고 선종만의 규율을 만듭니다. 그걸 갖다가 백장청규를 합니다. 그래 백장청규가 기존 불교계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게 신흥종파입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신흥종파이기 때문에 큰 후원도 받지 못하는 자생적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대도시에 사찰이 있는 게 아니죠. 깊은 산중에 사찰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큰 후원자도 없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백장회 선사가 세운 청규에 주요 원칙 중에 하나가 뭔가? 일일 부작, 일일 불식. 하루라도 일 안 했으면 그날 밥 먹지 마라. 예. 이게 백장청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백장회 선사가 왜 훌륭하신가 하면 죽는 날까지 자기가 세운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일하기 힘들잖아요. 제자들도 보기가 영 민망스럽고 이래가지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들고 그러셨을 때 제자들이 각자 농기구가 있는데 그 백장 스님의 농기구를 여기 몰래 숨겼답니다. 이제 일하지 말라는 거죠. 노스님 들어가 쉬시라고. 그걸 숨겼답니다. 그랬더니 백장 스님이 그날 공양을 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갖다 놨답니다. 이 백장회의 선사로 인해가지고 비로소 선승들만이 모여 살고 선승들만이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내세우고 하는 사찰이 생겼습니다. 이 학조 스님이 이 직지사를 세운 스님이 중국의 백장회 선사에 버금갈 만큼 큰 공을 세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에 선종을 확립시킨 분이다. 좀 과장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실로 백장대사 총림과 총림을 세우고 규승 청규를 세우신 백장대사의 실부라 그분보다 낫지 않다, 못하지 않다. 수욱불탄도화 누가 감탄하지 않겠는가? 수욱불탄도화 했는데 이 도자 있잖아요. 이게 저는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잘못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이걸 대체할 만한 수욱불탄야 하면은 이게 딱 되거든요. 예. 누가 감탄하지 않겠는가? 이 야자를 쓰면 딱 좋은데 도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돋보기 갖다 대놔놓고 골백분도 더 들다 봤는데요. 도자입니다. 예. 근데 하여튼 추측입니다. 야의 오자면 야의 오자가 아닐까. 근데 제가 배움이 짧아가지고 이런 용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움이 짧아가지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2차 간직한데 이로써 살펴보건대 백장이 즉 학조야오 저 중국의 백장 선사가 곧 우리나라의 학조 선사요
학조가 즉 백장야라, 우리나라의 학조 스님이 곧 중국의 백장선사이시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